네, 이미 앞에 많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장관님께서 직접 하셨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에 또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최강욱 의원님이 규정을 근거로 하신 질문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는 본인이 손준성 검사의 인사 관련돼서 부탁성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한홍 간사님이 질의하실 때 오히려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규정상 근거는 이미 확인했고 그 외에 이미 장관님께서도 인사 관련된 부탁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등을 포함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린 어렵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그러나 작년 1월을 기준으로 2월부터겠네요. 2월을 기준으로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사실은 그게 정확한 개선 조직입니다. 조직이 수장이 되면 개선 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하느냐라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장들을 전부 다 바꿔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간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태, 또 회의의 주제 방식, 그 외에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의 정도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자분들의 질문에도 그렇고 또 지난번 법사위 출석에서도 또 오늘 법사위 출석하셔서도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현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손준성 검사가 보냄이라는 부분은 물증으로 거의 나온 거고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거의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어제 JTBC 보도에도 보면 텔레그램에 이제 전화번호를 넣어보면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게 뜬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그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지난번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또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당시에 이정현 검사가 했던 발언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실에서 장모 또는 처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법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과 부합하는 그런 문건으로 보이는데, 이 문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일보가 보도한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그 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사실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측성 보도들도 많이 잠재워질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아까도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면 아까 이제 소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또는 누구와 같이 준비를 해서 등등이 이후에 밝혀져야 되는데, 어제자 보도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출됐던 다 언론발입니다. 제출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핸드폰은 비번이 걸려 있고 등등등의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그렇다면 증거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진상조사 감찰 차원에서 공수처가 저는 그 제도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신속하고도 또 한편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잘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공수처하고 대검이 이 사건을 두고 협조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유기적 협력 관계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까? 아니면 되고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저는 크게 뭐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은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시자가 있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손준성 검사의 상관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또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직 수장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를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자기 식구도 감쌀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또는 살아있는 권력이 되려는 사람들에겐 이빨을 들이댄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박주민 간사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의 질문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검사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